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국장입니다. 삐딱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송상호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송 대표님은 그 직책이 많은데 네네. 그 장차현 대표로 일단 소개해드렸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따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된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자, 먼저 요새 그 뜨거운 핫 이슈가 돼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식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관련된 건데요.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통과했습니다만 사장으로 재직 시 또 사장으로 재직 전에 한 5년간 월 200씩 네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김영란법 위반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법적으로 아주 잘 알지 모르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청탁금지법. 자, 여기 2조에요. 공직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공직자에 대해서 언론인까지도 딱 포함하는 그 완벽한 그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조에 보면은 1회 100만 원 이상, 그리고 회계년도 내에 300만 원 이상 이게 수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것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겸직 위반이었죠. 사규에 겸직 위반이 있는데 직을 맡지 않았으니 겸직이 아니었다. 자무는 겸직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장난이죠.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일단 청탁금지법 내에도요. 그 15조인가요? 10조에 있습니다. 10조에 외부 강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있을 때는 거기에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기관장한테 즉시 보고, 서면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보고 절차가 빠져 있다라는 것들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고도 빠져 있고 겸직도 아니다. 자, 겸직해서 받았으면 겸직 위반인데요. 네. 겸직이 아니라고 하니 이렇게 되면 이건 그럼 뇌물이냐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그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법적 논란 피해 가려고 많은 변명들은 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김영란법 8조 얘기하셨듯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그 직무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이거 접촉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자문을 했으니 피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법적으로는 따져봐야겠지만은 또 하나 걸리는 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겸직 문제 아닙니까? 겸직을 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하지 말라 다른 거 이런 게 아니라 수익 창출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사 대표가 자문을 해서 수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하지 할 수밖에 없죠. 언론사의 핵심이 공정성과 중립성인데 이게 지켜지겠냐라고 모두가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분 신규식 전 대표님께서는 이번 것만 아니라 예전부터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사실 그 CJB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이두영 두진건설.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의 조합장 출신이셔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분양 사기로 재소까지 당하신 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노조에서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불신임했던 전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앉힌다. 이 김영한 도지사님께서는 이게 범죄인을 끌어오는 데는 아주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다른 것들은 뭐 전혀 못하고 뭐 진짜 돈 한 푼 못 받느냐. 그렇죠. 부정한 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사실 청탁금지법에도 보면 예외 조항이 꽤 있습니다. 미풍양속에 의한 것, 관원상제에 의한 것들 다 있고요. 그리고 뭐 동창회나 동문회 이런 데서 본인이 아팠을 때 이렇게 그 지급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친척분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받으면 다 예외가요. 다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받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사과하고 다음에 그 기관이나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 핵심이 권력을 사용한 거거든요. 언론 권력이지 않습니까? 언론사의 대표님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언론의 그 공정성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청문회, 충북도의회, 저도 이제 속해 있는데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인사청문회 하는 거를 그 방송을 통해서 지켜봤는데, 좀 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게 됐고요. 의회가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인사청문회는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지만 일단 의혹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철저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 하나의 저희는 팩트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다른 시각에,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것들, 그 속에서 또 본질을 또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회가 좀 그러한 역할에 많이 부실했다. 좀 제가 반성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보도를 보니까 저는 뭐 맨 처음에는 그렇게 뭐 몇이나 보도를 하겠어 했더니 아니 그 다른 기사를 저기 뺏겨다 쓰기가 바쁠 정도로 보도가 넘친 거 보면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크게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의원님 지금 뭐 앞서서 자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있는데 뭐 미리 얘기하셔가지고. 청문회가 네.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제 주로 하죠.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가 했고 그 위원장인 김건희 위원장이 인사청문위원장이 돼서 했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인사청문 결과가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1차에서 오전에 밥 먹기도 전에 뭐 600페이지인가 뭔가를 냈다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자기는 이게 적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심각하네요. 아니 그 말을 하고 나서 적격이 됐고 했거든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도대체 뭘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내는 것들, 이것들도 그 인사청문회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후보자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 검증해보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결론을 내고 청문회를 시작하는 듯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은 또 이제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찾아가기 위한 실체적인 사실들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실제 이제 그 인사청문위원장은 일단 결론을 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또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또 제가 반성하는 길에 저희 사실 이게 뭐 야당 여당 저희가 뭐 주강 정치처럼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에서 그 여당은 아직은 그 이제 국민의힘이고 저희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당의 입장 뭐 충분해요. 사실 지사가 뭔가 원활한 어떤 일 처리를 위해서 일단 편들어주는 것들 뭐 이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송곳 그 질문을 하고 송곳 검증을 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진짜 무의미한 질의를 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질의조차 하지 않았고 한 분은 어떤 말인지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도대체 어떤 그 사실을 설명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서 참 그 저희 또 아까는 이제 도의회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요. 이번엔 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좀 사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도의회 보면 좀 답답하죠. 어찌됐든 청문회는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제 임명하려고 할 텐데 그래도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1억 3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법적 문제야 따져보아야겠지만은 일단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김영한 도지사님이 임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참 우리 신규식 그 전 대표님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아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뭐 엄청나게 법적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적격으로 판단을 한 게 신규직 후보자에게 이게 약이 될 거냐 독이 될 거냐 오히려 뭐
판단하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 좀 나쁜 아니, 영향이 더 화가 났어요 지금. 그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서 네. 당장 이제 이거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김영란법으로 이것을 제소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노조도 심각합니다 지금. CJB 노조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 각종 자문료 받은 것과 관련돼서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더 심각한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CJB 노조는 이제 또 배임죄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고 또 저 시민단체인 그 언론단체 민원연도 고발장을 네네.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조만간에 이제 그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고요. 그 사전에 이제 또 의회 상황을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고자 한다면 그 인사청문위원장이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건희 위원장께서는 그 사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우리 도민들께 먼저 이렇게 알려주신 우리 박진희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제기해요. 자, 이런 것들도 과연 그러면 적절한 건가? 더군다나 인사청문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곳에서 그런 그 발언들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우리 의회가 아니 보여준 의회는 원래 문제 제기하는 네,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의회가 보여준 그런 그 모습들 속에서 이번에 좀 뭔가가 다 이렇게 그 맞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그 청문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자, 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자, 이게 이번에 이제 우리 30일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죠. 네. 자,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3일 이내에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충북도로. 자, 그럼 충북도에서 중기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중기부에서 승인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충북도 망신입니다. 우리 의회 망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정말 지금 망신 안 당하려면 중기부에 가서 사정하고요. 아니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도대체. 아니 뭐 신규식 전 대표님도 인생 남은 기간 많잖아요. 굳이 그렇게 지금 자리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영환 노지사님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 신규식 그 사장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뭐 그 잘 모르고 뭐 어떻게 뭐 개인을 평하기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인품을 평할 수도 없고요. 다만 듣는 얘기는 뭐 경영의 능력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충북 TP가요. 지금 6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센터가 6개가 있어요. 뭐 IT 센터, 뭐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이런 충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영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곳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국가 공무원 사업이 많은 곳이에요. 국가 공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충북 TP가 지난 시기 동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가 내부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업들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 이게 지난번 원장이 전문성 없는 원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망가졌다라는 평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또 이어가는 답습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뭐 테크노파크는 원래 처음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됐던 곳이라 뭐 오신다고 해가지고 더 잘 될까 뭐 이런 고민은 있고요. 더 망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태는 뭐 잠잠해진 듯 하나 주말 지나고 나서 다시 그거 있잖아요. 바람도 많이 부는데 산불 다시 살아나듯이 확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인데 결국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사람 함부로 내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내친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김영환 도지사님 주변을 보면은요. 죄송한 얘기인데 범죄자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영환 지사 또 지금 뭐 어떤 뭐 임명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김영환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그 산하 기관장들 참 말 많은 사람들 말 많았죠. 예. 네. 뭐 그런 맹경제. 연장선으로 쭉 산하 기관장 리스트에 쭉 갈 것 같은 좀 느낌도 있어요. 네네. 제가 저번 때 언젠가도 이 방송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도의 책임자가 바뀌면, 도지사가 바뀌면, 자, 도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도지사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인선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자기의 가치와 철학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어요. 자, 충분히 임명권자로서의 그 역할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명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지 충북 도민들의 동의 수준에는 맞아야 된다. 그러나 이전까지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충북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자, 이해하기 힘들었죠. 자, 그것에 대한 결과가 고스란히 충북 도민의 피해, 충북도의 피해로 오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
산하기관장 임명하는 사람마다 다 부패 문제가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 맹경제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장님,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윤석규 충북 인재평생교육원 원장님 역시도 특정 기업에 금품 수수해가지고 결국 검찰 조사 받았죠. 또 이제 신규 테크노폴리스 이제 원장 후보님 역시 논란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황영구 정무특보가 이번에 또 CJB 사장님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갔죠. 취임하셨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사실 언론과 정치계를 연결하는 이런 각종 의혹이 있다, 이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도지사님 이 인사에 대해서 아주 잘 신경 써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선피아라고 해요. 선거 마피아다 이거는. 그냥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됐던 사람들을 범죄와 상관없이 아무 데나 안 치고 있다, 이런 비난해도 이제는 뭐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피아도 동의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일할 수 있으면. 그런데 김영환 지사가 그 취임 초기에 임명한 산하기관장들 보면, 그럼 뭐 선피아도 아니고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지역 사정도 잘 모르는 외부 인사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서, 지역의 현황 이런 거 파악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와 연결되는 그 기관장이라면은 청렴이 되게 준수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혜택을 보고 그것을 연장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김영환 지사가 뭐 좀 더 생각을 하겠죠.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뭐 김영환 지사를 평가하기는 이렇게 청렴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는 굉장히 무슨 결벽증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그 본인은 신규식 후보자는 이제 겸직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래서 나름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CJB 노조나 민원연에서 제기한 성명서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언론인의 자격 자체부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CJB로도 이제 그 불똥이 계속 튀고 있고, 뭐 고발하면 뭐 당연히 이제 사법적인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언론에서 많은 이제 어떤 좋은 일도 많이 했고 하니까, 근데 권유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이제 그 계속 겸직금지 위반 아니다 그러는데, 아까 이제 그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탁금지법 지금 10조 이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하면 여기에 위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논란들을 빨리 좀 종식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경제도 어렵고요. 국가 자체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도 이런 혼란 속에 있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임명권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임명 대상자, 이런 분들이 좀 현명한 선택들을 빨리 하고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수 후보님이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도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언론사 대표가 일단 1억 3천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누구든지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법적으로도 심각할 거라고 예상은 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동안 많은 의혹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대표가 대주주하고 연결이 있다든가, 또 정치계와 또 연결이 있다든가, 이런 계속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를 굳이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동안 부귀영화 많이 누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결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려봅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 김권진 위원장은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박진희 의원 때문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도 뭐 부담스러운 그 정치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다 추측이지만요. 근데 박진희 의원이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도 김건희 위원장은 뭐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날 하는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는 바론들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박진희 의원이 사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괜히 박진희 의원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 대상자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책임을 다 넘기고 자기는 빠지고자 하는 이러한 전략이죠. 우리 찐다르크로 부르는데 박찐다르크. 요즘 열심히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며칠 전에 충주에서 충북 장애인 도민체육대가 열렸습니다. 충주 장애인 도민체전에 도시락을 주나 봐요. 네. 근데 도시락 제공된 사진을 보니
김새장, 뭐 무말랭이, 김치. 근데 원래 이제 그 김에 들어갈 자리에는 닭고기가 들어가는 거였다고 하는데 닭고기가 들어갔다 해도 들어갔어도 무시를 한 제가 거죠. 대부분이 야 이게 편의점 3,4천 원짜리 도시락 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개도 못 먹을 도시락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됐는데 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네. 대표로서 성명서 내셨죠? 네, 공동대표여서 바로 좀 대응을 좀 했고요. 일단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니 도시락이 부실해도 너무 부실해요. 그 사진 보시면은 진짜 이 입이 이제 안 다물어지는데 김새장, 김치, 밥, 국 그리고 장아찌 조금 이것을 9,0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텐트비까지 네, 12,000원. 문제는 텐트비까지 12,000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호구 취급한 거죠. 그리고 장애인의 존엄성을 저는 훼손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리 이게 하청을 줬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 충주시 장애인 체육회가 보니까 권유를 이거 여기다가 그 어디 단체에다가 네. 계약을 해라라고 안 내렸더구만요. 충주시가 결국 사과는 했어요. 25일 금요일 8시가 넘어서 홈페이지 통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건이면요, 밥 먹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 충주시 장애인협회 협회장이 또 충주시장님이시기도 네, 해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건이었으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공개 사과하고 이런 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 딸랑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기사 검색을 계속 해봤어요. 근데 이제 충주시장의 사과 뭐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회의할 때 이런 일이 그 다음에 그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철저히 조사해라. 뭐 이렇게만 했다는데 그건 책임 회피죠. 직원들한테 책임 돌리는 겁니까? 본인이 수장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하고요. 그래야지 도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든 인정을 하든 용서를 하든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그 사과는 빠지고 직원들한테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라. 다음에 이런 일 없어. 본인을 얘기해야죠. 자, 자기가 감사받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남을 자, 이제 이런 게 감사하라고 문제예요.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편의점 도시락 말씀하셨는데 편의점 도시락 지금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편의점이 대부분 대기업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거 쓰는 것보다는 지역업체 쓰자라고 해서 우리가 자꾸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업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경제를 궁극적으로 망쳐가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김영환 지사나 저 조기룡 시장이 이 도시락을 만약 먹는 대상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좋겠죠. 근데 본인들은 어디 가서 또 따뜻한 밥 드셨겠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이 안치영 도의원이 지금 막 뚜껑이 열려 있던데. 네네. 지금 전 본인은 뚜껑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죠. 근데 안치영 의원은 얘기하기를 작년보다 돈이 없다고 해서 1억 원을 더 줬답니다. 그런데 밥은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재하청을 또 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냄새는 나는데 뭐 확인되지 않은 거 얘기는 할 수는 없겠고, 근데 아까 이제 사과의 부분에 있어서, 자, 이걸 이제 충주시 저기 장애인체육회만 자꾸 떠넘기는데, 자, 이게 거기는 주관이에요. 자,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체. 충북도 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예요. 자, 여기에서는 왜 얘기 한마디 없습니까? 자, 주체 측이에요. 우리가 늘상 농담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주체 측. 자, 주체 측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길 주관사에다 자꾸 책임을 떠넘길 필요도 없어요. 주관사 분명히 책임이죠. 주체, 주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야 되고요. 아까도 또 나온 얘기지만은 12,000원. 자, 우리가 밥값 9,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천막 하나 쳐놓고 천막에 앉아서 밥 먹으니까 3,000원 자릿세값을 내라. 이건 무슨 봉인이 김선달도 이런 장사를 합니까? 정말 이게 이번에는 이 도시락의 그 품질도 문제지만요. 모든 것들이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충주시 장애인협회에서 사과는 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했는데 세밀하게 관리 못해서 죄송하다. 업체에서 물량을 다 준비해서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충주시가 그래요. 무능해가지고 그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걸 못 막았을 수도 있어요. 또 뭐 무능해가지고 그 세밀하게 그 물량을 관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요. 도가 작년에 추경해가지고 1억 줬거든요. 그럼 보통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막을 치고 3,000원씩 받았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얘기가 되죠. 자, 우리 식당 갈 때 그 백반 하나 뭐 그 칼국수 하나 뭐 이렇게 6,000원에 먹으면 자, 국수값 5,000원이고요. 자릿세값 1,000원입니다. 이렇게 따로 받나요? 그럼 나가서 먹으면 1,000원 깎아주나? 정말 이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 고깃집도 아니고. 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장애인 철폐연대에서 그랬죠. 1,000원짜리도 안 되는 음식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거 업체 측에서 그러면 그 자기네 그 준비한 거에 반은 돌려주겠다. 그런데 그러면 500원만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저 명확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뭐 반은 또 돌려주겠다. 아, 이렇게 장난스럽게 합니까? 정말 이 일들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들도 뭘 잘못했는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의 도시락을 발주했으면 충주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처럼 시식도 좀 해보고 물량이 있는지 관리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이 이 사태를 불러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궁금한 거는 그 작년에 진천에서 그랬다는데 이 조기령 시장이 내년에 충북 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네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출마 예상자 중에는 한 명인데 맞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출마 안 하려는 사람처럼 출마 안 해도 그렇지 거기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면 선수이자 손님이잖아. 그런데 충주 시민들이 얼마나 좀 괴롭겠어요? 아니 조기령 시작하면 또 하나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요? 그 1월에 이제 5월에 이제 도민체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창단을 1,000명을 만들겠다.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의회도 알고 있지 못하고 사람은 어떻게 동원할 거며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건지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아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즉흥적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그 무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0명밖에 안 돼요. 그럼 950명을 관중석에다 놓고 이 합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뭐 그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1,000명 모여라 해가지고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 이게 과연 현대의 리더 방식인가? 저는 우리 조기령 시장님 많이 좀 그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도지사 후보를 준비하신다면은 최소한 2가지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소통 능력을 좀 갖추셔야 된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해서는 절대 도지사 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도시락도 관리 못하는 운영 능력이라면은 사실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다고 하면은 이 관리 능력부터 좀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합창단 연습할 때 식사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예산이 없어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뭐 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이제 그 도지사를 안 나오려고 이러냐? 안 나오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더 나쁘죠.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지금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거다. 이게 정치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가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은 표 중심이, 표가 먼저예요. 자, 뭔가 다른 것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지금 놓치고 있다. 이 사람 중심의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고 어떤 그 도정이나 시정의 책임을 맡으면 과연 거기에 시민이나 도민들은 행복하겠느냐. 저는 이런 데서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니, 표를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밥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쌀밥 자체도 맛이 없었대. 네네. 뭐 못 먹을 누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반찬도 엉망인데 밥도 나쁘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숟가락 뜨기가 어려운 그런 도시락을 주고 뭐 선수뿐만 아니라 참가단에게 이렇게 큰 실망을 안겼으니 이 후폭풍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거기 그 유튜브 잘했잖아요. 그 충주맨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거는 뭐 충주맨은 뭐 하는 거예요? 괜히 불똥 튀어가지고 아니, 지금. 충주맨은 뭐 이거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거 뭐 충주맨이 대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까. 아유, 시장님이 사과를 하셔야죠. 그동안 충주시가 그 전국적으로 인기가 꽤 있었죠. 네. 충주맨 정말 고군부터 하고 열심히 노력 많이 노력했어요. 하죠. 조기령 시장도 자주 나왔잖아. 네. 그래서 그 조기령 시장 그 좀 많이 떴죠. 속된 말로 떴는데, 본인이 잘해서 뜬 게 뭐, 과연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충주맨이 노력한 거지. 충주맨이 노력한 거에 슬쩍 끼어서 유튜브 좀 나오고 하니까 저 상황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니까 이제 그 작년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너무 작년에 비교됐죠. 이제 진천에 있었죠. 이따가도 그 좀 사진 좀 같이 또 띄워주세요. 올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비교한다고 네. 할까봐. 아니 근데 이게 비교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편의점 도시락 수준을 저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도시락 업체들 많이 있어요. 그 도시락들 보면 정말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충주에서 나온 도시락은 저도 보면요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천과 분노가. 비교해서 정말 그 대표자나 주최 측이 얼만큼 준비하고 세심 있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먹을 것을 책임지지 못한다라면요 정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도 신경을 못 쓰는데 어떻게 충주 운영을 할 거며 충청북도 도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앞으로 정치하시려면요 지금부터 아주 크게 반성하시고 공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글쎄요. 조기룡 시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어떡하실 겁니까? 자, 저희 삐딱 토크가 좀 계속 삐딱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